네, 안녕하세요. 예, 또 이제 한 주가 또 다 지나가고 있네 벌써. 예, 세월 진짜 빠르지 않습니까? 예, 벌써 이제 금요일이고. 근데 금요일만 되면 요일 소리만 듣고도 이게 몸이 피곤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요일 소리만 듣고도 금요일. 예. 그럼 오늘 206페이지부터죠. 예, 한번 펴보세요. 예. 우리 국토개혁 이제 마저 이제 다 정리를 하고요. 도시개발법을 보셔야 되는데. 국토계획법의 요 뒷부분, 오늘 그 비용 부분이 나오는데, 요 비용 부분은 역사상 단독 문제로 나온 적이 딱 한 문제가 있고요. 지문이 한 두 개 정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요 비용 부담 같은 거는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그래서 여기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만에 하나, 물론 지금 역사상 딱 한 문제 나왔습니다만은 또 나온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오는 그 지문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206페이지 1번에 비용 부담의 원칙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수립과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할 때는 국가 예산에서, 지자체가 할 때는 지자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로 이게 뭐냐면 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예. 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회의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습니다. 예. 저쪽을 갖다 청소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의견 낸 사람이 청소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회의할 때 절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아. 예. 저 밖에다가 현수막을 갖다 걸어서 광고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네가 거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아이디어가 안 나와. 예. 그럼 이거는 뭐예요? 사업은 항상 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야. 아시죠? 비용은. 그 다음에 207페이지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시도, 시 또는 군의 부담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자, 현저히 이익을 받는, 이 말 나왔어요.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군이 있으면은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자, 일부 동그라미 치세요. 전부 일부가 아니에요.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예. 이 경우 국토부 장관은 시도 또는 시 또는 군의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된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시도나 시군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건 무슨 사업할 때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밑줄 쳐야지, 그렇지?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할 때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나 시군이 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국도를 뚫었어. 국토부 장관이. 국도가 뭐예요? 도로잖아. 국가 소유 도로. 이게 대표적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지. 그러면 그게 그 도로가 지나가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시도나 시군이 현저히 이익을 받았다. 그러면 그 비용의 전부란 말 안 나오죠.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나 시군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자체 행정의 최고 책임자, 최고 감독권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협의해야 됩니다. 이거 네. 부담시킬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거기 밑에 기억번은요. 그러면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를 넘지 못한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50%를 넘지 못한다. 예. 그러면 부담하는 비용 총액은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 50 넘지 못한다. 사업할 때 100억 들었는데 90억도 일부다 하면서 90억 부담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전부만 아니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50% 넘지 못하고요. 예. 그 다음에 기출문제 나온 게 뭐냐면 세상에 이게 나왔었어요. 이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걸 시험 치면 됐다니까.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요된 비용의 50% 넘지 못하는데 이것은 비용에다 집어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니은번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근데 물론 틀린 사람은 없어. 정답이 너무 뻔하게 보였거든. 이익을 받은 시도 시군의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는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소요된 비용 총액의 명세와 부담액을 명시해서 송부해야 되고, 자, 부담 협의. 시도지사는 그 시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절대 국토부 장관 하면 안 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요. 그래서 만약에요 서울시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했는데 그 이익이 서울시 아니 옆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그 시군한테 혜택을 주게 됐어요. 그러면 비용을 부담시키고 싶다.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 안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 다음 밑에 다른 지자체 부담 나왔죠. 시장이나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현저 이익을 받은 다른 지자체가 있으면은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는 다른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 지자체에 부담시킬 수가 있고요. 밑에 협의가 성립 안 됐다. 같은 도에 속할 때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고 다른 시도에 속할 때는요. 여기서 국토부 장관 나올 것 같지? 아니야.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도에 속할 때는 항상 도지사 나오고 서로 같은 도가 협의 안 될 때 두 개 이상 시도가 협의 안 될 때는 국토부 장관 나오지만 비용 부담에서는요.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걸 행정안전부 장관을 또 틀리게 국토부 장관 내지 않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낸 적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라서. 예. 그래서 너무 눈이 확 띄어가지고 우리 여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요 국토계획법이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나올 리가 없어. 뒤로 넘겨주시고 이제 보조융자가 나오는데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저기 점 잘못 찍었죠? 예.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 교정 보는 친구가 도시계획이 점 찍고 군자가 다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본인 딴에는 광역도시계획도 점 찍고 군자가 들어갔으라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찍어놓은 겁니다. 이렇게요. 예. 그리고 이 식자우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식자우안. 식자우안. 그래서 예전에 모 출판사 사장님께서 영문학과 출신인데 그 출판사에서 영어책을 내는데요. 본인이 저자가 잘못 실수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다 고쳐줬는데 다 틀렸어. 책 나중에 났어요. 예전에. 자, 하여튼 요거 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지용도면 작성에 드는 비용은 80% 이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나 이때는 전부자가 나와요. 전부 중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80% 이하 범위 안에서 전부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야. 예. 그러면 기초조사나 지형도면 작성에 드는 비용의 80% 이하 맞죠? 예. 아까 우리 50% 있었잖아, 그렇죠? 앞에 있었지. 예.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은 50% 이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행정청은 전부나 일부, 행정청이 아닌 자, 건설회사일 때는 비용의 일부는 3분의 1 범위 안에서 사람들이 열받는 게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는 계속 퍼센트 쓰다가 갑자기 퍼센트를 안 쓰고 3분의 1 이렇게 썼어요. 이하 범위 안에서 국가 지자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지자체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인근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지역, 광역 도시 계획에 반영된 광역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이나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집단 칠학 지구, 집단 칠학만 해당한다. 해제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한 번씩만 읽어두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칠학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자체는 칠학지구 주민의 생활 편의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방제지구에 대한 지원, 역시 방제 사업을 시행하거나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가 보다. 그리고 한 번만 읽어봤어요. 시험에 그 단독 문제로 한 문제 나왔는데 틀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눈치로 정답을 맞춰. 눈치로. 예. 눈치. 근데 본인은 정상적인 학생이 아니라서 틀릴 수가 있겠다. 예.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는요. 도시계획위원회 이쪽 파트에서 직접 시험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공부한 데서 하나씩 지문을 따와서 종합 문제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 문제를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두 개가 있거든요. 국토부에 설치가 되어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각 지자체에 설치가 되어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되게 외우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209페이지에 뭐 조직 구성이 있잖아. 어떤 분은 25명 이상 30명 이거 막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중도위나 지도위는요. 구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구성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노동법에서나 시험에 나와. 그래서 노사위원회는 몇 명이냐 이런 것들. 왜? 거기서는 그 숫자만 보면은 올해 파업이 많을 것인지 파업이 적을 것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 그럴 때는 국가시험에서요. 항상 뭐 노사정위원회 이런 것들은 위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중도위 위원 이거 외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 어떤 분은 선생님 이거 포함한 건데 제외라고 나오지 않을까요? 예. 시간 합격할 때 오래 걸려요. 그러면 뒤로 넘기시고 쭉 넘겨주시는 거야. 211페이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죠. 그다음에 넘겨주시는. 절대 몇 명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넘겨주시고 212페이지에 5번을 체크하는 거지. 도시군계획 상임기획단 있죠. 그 도시가 시일 때는 그냥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라 부르고요. 요거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둔다야. 둔다. 예, 필수기간 지도위에 둔다. 그러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지방도시계획위에 나오는 게 도시군계획 상임기획단이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위원회 제척하고 회피라는 게 나오죠. 여기서는 그 제척 사유 박스가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박스는 대한민국에서요. 똑같은 박스가 한 4군데 정도 나옵니다. 예,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이런 데서요. 그 당사자하고 서로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절차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제척이라 그래요. 원래 소송법에서 먼저 나온 건데 이게 2005년도예요. 제척 사유가 생겼어요. 2005년도에. 그리고 시험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원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처음 적용받다가 이것을 개정해서 지금은 중도위 위원도 제척 사유 나오고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 본인 스스로 피하는 것을 회피라 그럽니다. 그래서 4개 자기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다. 그때는 그 위원은 제척됩니다. 자기 일은 유리하게 할 거다. 배우자이었던 자 과거형이니까 불리하게 하겠다. 그렇죠? 예. 배우이었던 자잖아요. 과거형. 2번 친족관계 역시 또 제척사유. 3번 대리인, 4번 이해 관계인.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요 제척 사유 해당할 때는 회피할 수 있고 회의로 공개 의무가 원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만 적용되다가 이게 중도위로 이제 개정돼서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법의 3년 이내 범위에서 공개한다 그랬는데
3년 되고 나서 공개해 보니까 이미 이민 가 버렸어. 예, 그래서 1년으로 줄여놓고요. 가로는 다시 대통령령이 6개월 이 범위 내에서 공개함. 6개월. 예. 그렇게 보시고요. 예, 뒤로 넘겨놓고 운영 세칙은 그런가 보다. 위원 등의 수당하고 엽이 있잖아요. 요거 2005년도에 신설됐어요. 수당 엽이 규정 만장일치로 다 찬성해서 신설했어요. 수당하고 엽이. 예. 수당하고 엽이. 이 수당하고 엽이 지원하는 그 규정이 있어요. 딱 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돼. 규정에 따라서 수당하고 엽이. 4번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것도 2005년도에 생겼어요. 예전에는 우리 이 수뢰죄 형법 129조부터 132조까지가 수뢰죄인데요. 이 수뢰죄는요. 신분범이라 그래요. 원래 공무원이나 중재인. 그래서 공무원이나 중재인의 신분이 있는 사람만 수뢰죄에 처벌을 받고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돈을 받아도 이게 수뢰죄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 신분인 사람은 같이 받아 이 사람들은 수뢰죄.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은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예. 예, 수뢰죄가 안 되니까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005년도에 이것을 딱 만들었어요.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수뢰죄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해서 이제 좋은 시절 다 끝난 거지, 그렇죠? 예, 처벌받습니다. 자, 오른쪽이 이제 그 예전에 그 기출 문제 있던 건데 보시면요, 틀린 거 찾기.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중도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는 거야. 심의에 관련되는 것이 이렇게 다른 여기저기 나온 것들을 모아서. 2번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 안에서 개발 행위는요. 자, 요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했죠, 그렇죠? 심의를 거쳐 허가해야 된다. 틀렸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생략하는 경우 지구 단위 계획 수립돼 있을 때,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돼 있을 때, 주거 상호 공업적. 기억 안 날 분들을 대비해서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보면은 깜짝 놀랄 수가 있어. 누군가 체크해 놨거든.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나처럼 친절한 사람도 드문데 155페이지 보세요. 우리 기본서 155페이지에 위에 박스 있지. 야, 형광펜으로 칠해놨네. 그렇지? 그 박스 안에 2번 지구 단위 계획 또는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 사는 개발 행위. 3번 주거 상호 공업지역. 자, 이게 바로 심의 생략상. 예. 그래서 박스 안에 2번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 하는 개발 행위는 기출 문제 2번 나왔다 그랬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야. 할 수 있다 아니라 무조건 생략하는 거야. 예. 보니까 형광펜으로 쳐놔서 눈이 부시다. 눈이 부셔. 예? 예. 다시 왔습니다. 이제 215페이지. 예. 괜찮아요. 계속 하다 보면은 책에 어디에 뭐가 나오는지 다 알게 됩니다. 예. 그리고 문제도 이제 맞춰요. 그래서 항상 시험 보는 그날에 맞춰서 하면 돼. 그날만 맞추면 돼. 예. 시험 끝나고 나와서 친구들끼리 맥주 한잔 마시거나 가족들하고 응원단들 나왔잖아. 응? 한잔 마시고 나면 다 까먹는 거야. 다 까먹는 거야. 다 까먹는 거야. 예. 자, 그래서 거기 쫙 보시면은 2번 지문이 틀렸지? 예. 3번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도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곳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죠. 그렇죠? 원칙 1회 한해서 3년 이내, 연장 1회 한해서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는 안 나온다 그랬죠. 지도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요. 5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그렇죠? 제척사. 이제 풀 수 있겠다. 넘겨주시면 이제 보칙이 나오는데요. 보칙에 보시면 이제 시범도시가 나와요. 시범도시는 주로 시험 문제에서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봐. 눈으로 봤죠? 있어. 그래서 다음 중 국토계획법상인 제도인 것은 제도가 아닌 것은 할 때 시범도시를 시험에 4번이나 냈었어요. 그러면 왜 이걸 4번 냈냐 그러면 학생들이 국토계획법에 보칙을 안 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 그렇죠? 보칙을 안 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칙에 있느냐 없느냐를 내는 거예요. 예. 시범도시 눈을 봤죠? 예. 그래서 주어가 누군가 보세요. 국토부 장관이야.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권한사항 중에 하나가 시범도시 지정이다. 예. 그래서 자세한 것은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이 조금 좀 지나치기 때문에 그냥 법에 있는 것만 간단히 보시고. 그다음 이제 가끔 나오는 게 타인 토지 출입이라는 게 나옵니다. 가끔. 이때 타인은 일반 국민을 말해요. 그러면 일반 국민의 토지 출입이라고 안 쓰고 왜 타인 토지 출입 그럴까요? 타인 토지 출입 등. 이때 타인은 일반 국민을 말해요. 일반 국민이요. 일반 국민 토지 출입 등 써놓으면은 국민들이 기분 나쁘잖아. 예. 내 땅은 언제든지 출입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모르라고 타인이라고 써놔. 타인. 그 타인이 바로 자기야. 자기야. 예? 타인 토지 출입해놓으면은 그래서 법을 갖다 국민들한테 불리한 것은 전공자만 알 수 있도록 써놓고요. 국민들한테 조금의 유리해 보이면은요 한글만 읽을 줄 알면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아요. 이게 원래 법 만드는 기본 형태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비판하는 그 법학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나중에 시험 붙고 난 다음에 법 철학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입이 살아가지고 고객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참 친절하고 잘하는 중개사처럼 보여요. 지금 우리 개업하시는 여러분 선배들이 있잖아요. 선배님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제가요 말빨이 딸려가지고요. 예. 거기 물어봐. 이거 투자해도 될까요? 네. 아니요. 네? 아니요. 무슨 보충 설명 이거 뭐가 없어. 예?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도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예? 지금 아파트 값이 오를까요? 아니요. 예. 그럼 왜 아닌지 얘기해 줄 거 아니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올해 시험 붙고 나면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한 달 동안이 날씨가 제일 좋을 때야. 시험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국으로 한번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여행 한번 하시고 여행할 때 책을 한 권 들고 다니는 거야. 책 들면서 물론 맛집 책도 있겠지만 예? 사람이 이제 좀 이게 좀 돼야 돼 이게. 그래서 법철학 책을 한번 읽어보면은 입이 살아요 입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실력은 시험 볼 때 일단 필요해. 객관식 실력은요. 합격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게 좀 필요해 이게. 물론 마스크도 필요하겠지만 예. 마스크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거는. 근데 이거는 좀 요렇게하면 돼 이거는. 예. 그래서 여기 타인 하면은 요거 일반 국민을 말합니다. 그러면 요때 타인 토지 출입 등은요 세 가지를 말해요. 출입 말 그대로 출입하고 장애물 제거 변경이 있고요. 제거 변경 그리고 일시 사용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파트로 우리가 출입 등 그래요. 그럼 이 중에서 피해가 출입 당하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피해가 제일 작은 것이 출입이에요. 조용히 들어와서 토지 면적 재보고 자로 그리고 다시 나가면은 아무런 피해가 없거든요. 출입. 그 다음에 피해가 비교적 큰 게 요 두 가지예요. 장애물 제거 변경. 내가 아끼던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뽑아버리거나 내가 아끼던 큰 바위 얼굴이 있었다. 바위를 깨거나 그리고 장애물 제거 변경. 그 다음에 내 땅을 밟고 다니면은 지름길이래. 임시 통로로 쓰거나 세멘, 모래, 철근, 벽돌 쌓아놓는 재료 적치장으로 쓰거나 이것이 일시 사용이거든요. 요 두 개는 당하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피해가 커요. 그래서
요때 요 두 개를 하려면 원칙은 토지 소유자나 관리인,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 등이 현장에 없었을 때는요. 대신 시장 군수동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나와요. 이제 찾아서 밑줄 하나씩 치면 되거든요. 216페이지 타인 토지 출입 등 언제 하는가 주체, 국토부 장관 등등이요. 그래서 군수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오른쪽 박스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광역 도시 계획,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가 동향, 토지 거래 상황 조사 등등 이런 것들을 위한 기초 조사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 할 때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첫 번째 출입, 두 번째 재료 적시장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세 번째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크게 세 가지 파트 있죠? 이거 할 수 있다. 가로 2번의 출입 절차가 첫 번째 문장이 시험에 여러 번 나온 이유가 있어요.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왜 시험에 나왔냐 그러면 갑자기 내 땅에 누가 쓱 들어오는 거예요. 측량 기계를 들고. 너 왜 남의 땅에 들어오냐 그랬더니 시장 군수한 허가 받았다는 거야. 내 땅에 들어오는데 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 의미 없이 읽었던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때 타인은 일반 국민이죠. 만약 이 법조문을 아주 정직하게 쓴 거야. 일반 국민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읽는 사람이 아니 왜 그 사람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 하면서 항의할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라서 났어. 타인. 왜? 남의 일이니까 관심 없잖아. 그래서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허가를 받아야 되고 7일 전까지 소유자 등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원래는 통지하여야 한다였는데 통지라는 단어가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가 돼서 알려야 한다로 바꿨어요.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다.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원칙 6명 시장군수 지네들 예외 국토부 장관 도지사예요. 결국 지네들은 허가 안 받고 출입할 수 있다 그런 뜻이지. 예. 자 이제 타인 토지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 자 피해가 큰 거예요. 가로 1번 원칙은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타당해 보여. 예. 근데 가로 2번의 사전 허가를 보시면 토지나 장애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자 현장에 없거나 이 말 핵심이지. 현장에 없거나.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지네들한테 그 사실을 통지.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LH공사나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지네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땅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항상 현장에 있습니까? 현장이 없잖아. 그렇죠? 자, 현장에 없었을 때는 사전 허가, 지네들이 허가를 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네들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동의를 하는 일이 거의 없겠다. 그렇죠? 동의를 받는 일이. 자, 사전 통지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한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는 날에 며칠 3일 전까지 알려야 된다. 그럼 아까 우리 출입할 때는 며칠 전까지 알리는 거야. 7일 전. 그 다음에 피해가 더 큰 장애물 제거 변경 일시 사용은 3일 전까지 알리라는 건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 이거? 내가 이걸 갖다가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예? 왜 피해가 큰 거는 더 미리 알려줘야 될 텐데 피해가 작은 것은 3일 전에 임박해서 알려주고 피해가 작은 것은 더 미리 알려줘. 그래서 피해가 큰 것을 미리 알려주면 오랫동안 심적인 고통을 받게 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직전에 다가왔을 때 알려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는 아까 7일 있잖아요. 그게 원래 3일이었어.
둘 다 3일이었다. 둘 다 이전에 3일이었다가 민원이 제기가 된 거야. 왜 3일밖에 안 되느냐? 제기한 사람이 위에 조문만 제기를 했어. 위에 거만. 이걸 7 늘려준 거지. 왜 그것만. 예. 밑에 거는 이 사람이 제기를 안 했어. 그래서 위에 거만 3일을 7 늘려준 거야. 예. 그게 이제 사실상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 예. 예전에는 다 3일, 둘 다 3일이었다가 민원 제기한 사람이 이게 왜 3일밖에 안 되냐. 그래서 7 늘려주고 밑에 건 제기 안 했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실제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거기 구청에다가 여기 요 골목에 보도블록에 파였으니 고쳐달라 그러면 옆에도 파인 데가 보이는데 고기만 딱 고치고 가. 예. 딱 하는 데 있죠. 딱 고치고 가는 거예요. 예. 이거 그거야. 예. 그것도 원래는 둘 다 3일이었는데 요것만 이렇게 제기하니 요것만 7일로 바꿔준 겁니다. 예. 그래서 제기 안 하면 절대 안 바꿔줘요. 예. 218페이지 3번 출입 제한. 일출 전이나 일몰 후는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없다. 우리 법학에서는 절대 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전화가 옵니다. 오늘 언제 오냐고. 일출 전, 일몰 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절대 밤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법학에서는. 항상 일출 전, 일몰 후 그래요. 그래서 밤에 들어가면 토지 점유자가 놀라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토지 소유자라고 시험에 낸 적도 있어요. 그 시험 나오기 전에 그해 예상 문제로 내가 이것을 풀어줘. 학생들한테 예상 문제로. 왜 어디선가 또 낸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치사하다. 어떻게 물론 말은 돼. 밤에 들어가면 소유자 놀라는 게 아니라 점유자를 놀라니까. 그래서 이제 예상 문제 풀었는데 그에 나왔어요. 토지 소유자라고 틀리게 나왔었습니다. 기출 문제 있어요. 예. 기출 문제가 나오기 전에 어디선가 먼저 나왔던 거지. 그러면 조금 이제 민법 공부하신 분들이 또 물어봐요. 이때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냐 간접 점유자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직접 점유자죠. 그렇죠? 예, 간접 점유자는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 예, 꼭 배운 티를 낸다니까. 뭐 하나 예, 뭐 하나 배우고 난 다음 배운 티를 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수인 의무가 있어요. 참아라는 뜻이 참아라. 수인. 예. 인자가 찬물 인자야. 그렇죠?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면서 참아라 이거지. 수인 의무. 증표 제시. 띵동 누구십니까? 타인 토지 출입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증표와 허가증을 문틈 사이로 넣어보세요. 예. 그래서 자기 손으로 싹 넣었더니 우리 엄마 손이 아니네. 그래서 밀가루를 다시 뭉쳐서 냅니다. 이게 바로 증표와 허가증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타인 토지 출입으로 인한 손실 보상이 지문에 몇 번 나왔었는데요.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행위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구공무원이 내 땅에 들어와서 피해를 줬다. 그러면 그자가 속한 행정청이 손실을 보상. 작업인부가 내 땅에 들어와서 피해를 줬다. 그자를 고용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하는 겁니다. 그다음 손실 보상의 절차. 손실을 보상할 자,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로 정합니다. 원칙이. 그럼 거기서 손실을 보상할 자라고 돼 있죠. 손실을 입힌 자가 아니야. 손실을 보상할 자라고 입힌 자가 아니라. 예. 입힌 자는 구급공무원이나 작업인부입니다. 그래서 입힌 자 아니라 손실을 보상할 자, 손실을 입은 자. 재결 신청, 협의가 성립 안 되면은요,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보상 금액을 정해달라는 재결 신청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결이 안 되거나 그 뒤에 얘기는 국토계획법 범위가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제 공시법으로 가요. 공시법.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 기타 사항의 국토이용정보체계라고 나오죠. 자, 이거 눈으로 봤지. 그럼 있느냐 없느냐 시험에서는 있다라고 맞춰줘야 돼요. 국토이용정보체계는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조문입니다. 이거 2005년도에 국토계획법에서 쫓겨났었습니다. 2005년도에 없어진 거야.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재작년에 다시 돌아왔어. 국토계획법에. 국토용 정보책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현재 눈으로 보는 게 있죠? 있습니다. 인터넷. 그 다음에 3번에 청문 있죠. 청문하고 청문회는 달라. 청문회는요.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증인을 출석시켜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청문회고요. 청문은 어떠한 자격을 박탈당하는 자가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청문이라 그래요. 나는 취소당할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하는 게 청문이 됩니다. 그래서 끝에가 취소로 끝나죠. 개발행위 허가 취소당한 사람, 저는 취소당할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청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자, 2번 지문을 갖다가, 자, 여러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요, 어떤 사람이 지정을 받게 됩니까? 행정청이야, 비행정청이야? 행정청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질 않죠. 비행정청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제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어. 비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앞에 자만 따서 외운 사람이 도자로 외워놨는데 첫 글자가 B자로 나온 거야. 비행정청인. 그래서 이것이 아닌 줄 알고 틀린 지문이 뭐가 나왔냐면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의 취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첫 글자가 도자로 외워놨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취소가 청문사항인 줄 알고 체크했다가 또 나를 또 다시 만나게 됐지.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됐지 또. 예. 그래서 첫 글자가 B자로 시작되게 틀리게 만들었다. 실시계 인가 취소 나오고요. 뒤로 넘기시면은 4번에 도시군 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이라는 게 나와요. 예. 거기 보시면은 국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에 지보다 계급 낮은 사람들에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하는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한 번만 읽어두면 돼요. 가로 이번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의 조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주어가 국토부 장관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6명 시장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참고로 우리 도시개발법의 기한이라는 단어는 날짜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이따 공부할 도시개발법에서는 기한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날짜로 다 바뀌었다고 지금은. 이거는 국토법은 그대로예요. 기한을 정해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토에서 정비하여야 되고요. 이때 조정을 요구했는데 그 기간 내 조정하지 않았을 때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거하고 연결되는 주문 2조문이고요. 가로 3번에 도지사의 조정 요구. 도지사는 시군, 도시군 관리계획이 광역이나 기본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판단할 때는 시장 군수에게 기한을 정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 군수는 재검토해서 정비하여야 한다. 한 번씩만 읽어주면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다 논리적 맞는 얘기들이고요. 221페이지 우리 벌칙 나오죠. 자, 우리 국토계획법 위반했을 때 가장 강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자, 56조 1항. 자, 우리 56조가 뭐지? 국토계획법 56조가?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안 되지, 그렇죠? 개발행위 허가. 민법 조문을 물어보면 다 외워. 민법 103조가 뭐야? 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104조가 뭐야? 불공정한 법률행위. 다 외워. 예? 민법 조문을 물으면 다 외워. 125조가 뭐야?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129조. 예? 125조가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 대리. 129조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죠. 예. 난 이것도 다 외우잖아. 예. 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열공했거든.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열공했기 때문에 지금도 다 외우고 있어요. 법주문 다 외워. 왜? 민법은 안 바뀌니까 다 외울 수가 있어요. 민법은요. 그렇지만 아무리 공법이 자주 바뀐다 그래도 그 유명한 민법 103조보다 더 유명한 게 국토계획법 56조야. 예, 56조. 개발행위 허가. 예. 선생이 가슴이 아프다니까. 민법 조문은 다 외우는데 이 공법 조문은 외우는 조문이 없어. 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봤는데 외우는 조문이 있는가. 자, 56조가 바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규정 위반, 시가와 조정구역 허가 규정 위반, 두 개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이고요. 밑에 이제 3번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오죠. 그 가로는 지우라 그랬습니다. 예. 이 중에서 우리 하나를 갖다 체크한다 그러면 2번을 체크해야 돼요.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하나. 선생님 저는 내 용량이 좀 남아요. 그러면 3번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예, 지구단위 계획 위반했을 때. 자, 뒤로 넘겨서 행정질서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처벌하는 건데 과태료가 나오는데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중에서 동그라미 1번 하나 체크하는 거예요.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그러면 허가 안 받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하고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을 수용하지 아니한 자. 어느 쪽이 더 죄질이 나쁠까? 잘 판단이 잘 안 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둘의 처벌은 극과 극이야. 하나는 징역을 보내, 하나는 과태료란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개를 바꿔서 시험 내요. 바꿔서. 자기가 보기에는 허가 안 받은 자가 더 나쁜 짓 같은데 그 사람은 과태료. 넣어야 될 거 안 넣었다고 해가지고 2년 이하의 징역이야.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바꿔서 내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까지 보셨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도시개발법부터 보겠습니다.